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특별한 자료죠. 그 유튜브 강의, 정법 강의 3497강, 인연의 원리 13.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인연의 개념, 이걸 좀 아주 흥미로운 각도에서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 강의가 시작부터 우리의 좀 일반적인 생각을 확 뒤흔드는데요. 네,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나는 그 순간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인연의 시작이 아니라 이미 30% 정도 진행된 지점이다. 뭐 이런 주장을 펼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30%라는 숫자가 참 인상적이죠. 네. 우리가 보통 운명적인 첫 만남 이렇게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이 사실은 전체 과정의 한 3분의 1 지점이라니 상당히 파격적이죠. 그렇죠. 보통은 만남 그 자체를 0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단순히 얼굴을 아는 걸 넘어서 이 진정한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또 무엇이 필요한지 여기에 대한 좀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완성해야 하는 관계, 그 본질을 오늘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이 30%라는 지점, 이거부터 좀 제대로 짚어보죠. 강의자는 심지어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직접 만난 적 없는 사람들하고도 이미 보이지 않는 인연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해요. 네, 그 부분도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실제로 만나게 되는 것이 그 연결성이 딱 30%에 도달했을 때라는 건데요. 이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인연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렇죠. 상당히 좀 독특하면서도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이 주장의 핵심은 뭐랄까, 관계라는 게 물리적인 만남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상호작용, 에너지의 교류 같은 것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일정 수준, 그러니까 이 강에서 말하는 30%죠. 거기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현실에서의 만남이라는 사건으로 나타난다는 그런 해석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우연히 만났어 라고 말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 밑에 보이지 않는 어떤 필연성의 결과일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시하는 셈입니다. 와. 네. 그래서 인연을 단순히 만남의 유무나 얼마나 자주 보느냐 이런 걸로 판단하던 기존 방식에 지금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보이지 않는 연결이 30%까지 쌓여야 실제 만남이 이루어진다. 정말 흥미롭네요. 근데 이 강의의 진짜 핵심은 그 다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70% 이야기죠. 네. 소위 30대 70의 법칙. 이걸 이야기하면서 30%에서 만난 관계가 진짜 인연으로 깊어지려면 나머지 70%를 채우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관계의 시작이라는 건데 이 70%를 향한 노력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연락 자주 하고 시간 많이 보내고 이런 거랑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력이라는 건요. 단순히 양적인 시간 투자를 훨씬 넘어선 어떤 질적인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질적인 상호작용이요? 네. 서로의 다름을 좀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또 더 나은 방향으로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애쓰는 그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봐야겠죠. 강의에서는 이 70%의 노력이 부족하면 관계가 마치 그 설이 맞은 과일처럼 제대로 익지 못하고 상하거나 그냥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와, 비유가 상당히 강렬하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30%의 만남은 어떻게 보면 가능성의 씨앗일 뿐이고 이 씨앗을 정말 정성껏 가꾸는 그 70%의 노력을 통해서 비로소 풍성한 인연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빈가지로 남을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이 70%의 과정이 관계의 성패를 가르는 실질적인 단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70%의 의식적인 노력? 그러니까 관계를 단순히 감정의 흐름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정말 의지를 가지고 잘 가꾸어 나가야 한다.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이 70%라는 기준선을 넘어서는 것, 그러니까 관계가 완전히 무르익는다는 건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걸까요? 강의에서는 이 지점에 도달해야만 비로소 진정한 인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강의의 또 다른 핵심적인 주장하고 연결이 됩니다. 강의자는 우리가 보통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깊은 관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진정한 친구나 부부 같은 그런 관계. 네네. 이런 관계는 단순히 시간이 오래되었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70%의 노력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경지, 강의에서 언급되는 표현으로는 일심동체, 의 성태에 도달해야만 비로소 완성된 인연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일심동체요. 네, 말 그대로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된 것처럼 서로 깊이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는 상태,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와, 일심동체라 굉장히 높은 수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군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 일심동체의 경지에 이르렀는지, 그러니까 그 70% 노력이 성공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점을 현대사회 기준으로 대략 50세 정도로 본다는 점이에요. 네, 그 50세라는 기준이 참 흥미로우면서도 약간 도발적이죠. 맞아요. 결혼을 예로 들면 뭐 20대나 30대에 결혼했더라도 그 관계가 정말 성공적인지는 50세쯤 되어봐야 안다는 거잖아요. 이건 좀 상당히 긴 호흡인데요. 왜 하필 50세일까요? 물론 이게 무슨 과학적인 법칙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강의의 맥락에서 보면 50세라는 나이가 인생의 여러 단계들, 예를 들면 뭐 치열한 사회활동이라던가 자녀 양육 같은 큰 과업들이 어느 정도 좀 일단락되고 삶과 관계를 좀 깊이 있게 돌아볼 수 있는 여유와 연륜이 생기는 시기,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때쯤 되어서야 비로소 수십 년간 쌓아온 그 관계의 노력들이 어떤 결실을 맺었는지 서로에게 정말 진정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일심동체의 관계로 성장했는지를 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오래 함께 살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서로를 위해 얼마나 질적으로 노력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아주 장기적인 관점인 거죠. 네. 관계를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뭐랄까 마라톤으로 보는 시각인 셈이죠. 관계를 마라톤으로 본다. 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비유네요. 근데 이렇게 70%를 향해서 그리고 50세라는 긴 시간을 향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또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아,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은 내 관계는 이 모양일까 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 많죠. 강의에서는 그 이유를 바르게 열심히 사는 법을 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르게 노력한다는 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노력의 양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노력의 방향성과 질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방향성이요? 네. 강의 내용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삶의 어떤 근본적인 원리나 관계를 건강하게 맺고 발전시키는 그런 이치를 제대로 배우거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혹은 뭐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열심히만 살았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되었거나 좀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에 들인 노력에 비해서 만족스러운 결과, 그러니까 뭐 행복이라던가 성공적인 관계 같은 것을 얻지 못했다. 이런 분석인 거죠. 방향 설정의 잘못된 노력. 아, 그건 마치 지도 없이 그냥 열심히 노만 젓는 것과 같다는 거군요. 그렇죠. 정확한 비유입니다. 특히 강의에서는 한국 사회가 급격한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앞만 보고 달리는 데는 익숙했지만 삶의 지혜나 인간관계를 어떻게 바르게 형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가르침이나 사회적인 공감대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맥락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분석이고요. 그렇다면 이 바른 방향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혹시 강의에서 제시하는 이런 인연의 원리 같은 것을 이해하는 것이 그 일부가 될 수 있을까요? 삶과 관계를 지배하는 어떤 보편적인 법칙이나 원리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조율하면서 노력할 때 비로소 그 노력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강의는 그 원리의 구체적인 내용 하나하나를 막 설명해 주기보다는 그러한 원리를 배우고 따르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그리고 과거 우리 사회에는 그러한 지침을 제대로 제공하는 스승이나 교육 시스템이 부족했다는 점을 좀 더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즉, 무엇이 바른가에 대한 답을 직접 주기보다는 바른 길을 찾아야 한다는 어떤 문제의식을 던지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열심히 사는 것을 넘어서 삶의 원리를 탐구하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여지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로 시대적인 변화를 또 언급하는데요.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현대를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지식사회로 규정하면서 삶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네,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평균 수명의 극적인 증가죠. 맞습니다. 평균 수명이 과거 우리 조상들 시대에는 뭐 50대 초반 정도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뭐 80세로 훌쩍 넘었고 이제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엄청난 변화죠. 이 늘어난 수명이야말로 우리가 삶과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이렇게 강인은 지적합니다. 과거에는 비교적 짧은 상해 동안 가문을 잇고 생존하는 것이 주된 목표였다면 이제는 훨씬 길어진 시간 동안 어떻게 더 의미 있고 깊이 있는 삶과 관계를 만들어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화두가 된 거죠. 확실히 그렇네요. 아까 그 50세 관계 성패가 판가름 난다는 관점도 평균 수명이 50세였던 시대에는 사실 적용하기 어려웠겠지만 이제 100세 시대에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거네요. 오히려 50세는 인생의 딱 절반 지점이니까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 길어진 수명은 우리에게 30%의 만남 이후 70%의 노력을 기울여서 그 일심동체라는 깊은 인연을 만들어갈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죠. 아, 과거의 짧은 삶의 기준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어떤 깊이의 관계 형성이 가능해진 시대라는 겁니다. 네. 또한 지식사회라는 특징은 과거처럼 주어진 환경이나 뭐 혈연 같은 것에 얽매이기보다는 스스로 지식과 지혜를 탐구하고 배워서 삶을 좀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관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의미로 내포하고 있고요. 주체적인 삶의 설계? 네. 그래서 강의자는 이런 맥락에서 현대를 거의 천지개벽 수준의 변화가 일어난 새로운 시대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삶의 방식과 관계 맺음의 원리를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 같습니다. 천지개벽이라. 네. 과거의 낡은 방식이나 생각에 머물러서는 이 길어진 인생과 변화된 사회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찾기 어렵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경고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만남은 30%의 시작점일 뿐이고 진짜 관계는 그 이후 70%의 의식적이고 또 바른 노력을 통해 완성된다는 관점. 네. 그리고 그 노력의 진정한 가치는 인생의 중반쯤인 50세에 이르러서야 평가될 수 있다는 아주 장기적인 시각까지. 정말 흥미로운 접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핵심은 결국 관계든 뭐 인생의 다른 영역이든 그냥 피상적인 노력에 그치지 않고 그 근본 원리를 이해하려는 자세, 그게 중요하다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네. 특히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개인의 삶의 길이가 유례없이 길어진 이 현대사회에서는 더욱 그렇겠죠.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께서 자신의 소중한 관계들을 한번 좀 다른 각도에서 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관계에 임해야 할지, 또 삶의 노력을 어떤 방향으로 기울여야 할지, 이런 걸 고민해보는 작은 실마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정말 관계를 단순히 감정이나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노력과 지혜가 필요한 대상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얻은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관계란 30%의 만남을 디딤돌 삼아서 70%의 올바른 노력을 통해 완성해가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며 그 진정한 깊이는 50세쯤 되어야 가늠할 수 있다는 이 강의의 관점. 이걸 여러분 자신의 삶과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계들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드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스스로 찾아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